옛 흥사단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에 존리 시의원도 적극 복귀를 했습니다.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는 지역구 시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의 비합리적인 억지 조치라는 게 한인사회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5%나 급등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주부터는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이 체납하고 있는 렌트비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카운티 정부의 판단입니다. 서부 지역 전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가뭄이 지속되면서 어느 해보다 산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다시 5%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거 위기에 놓인 옛 흥사단 본부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적지 지정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존리 시의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실사만 거치면 바로 철거될 위기에 놓인 옛 흥사단 본부 카탈리나 단소. 철거를 막기 위해 LA시의 역사문화사적지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LA시 도산안창호의 날 제정을 주도한 유일한 한인 시의원 존리 시의원이 사적지 지정에 적극 나섰습니다. This land where Dosan An Changho, had originally had Hungsadan located their headquarters. What that means to, our people fighting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it was a piece of property that I'm happy to know that we are fighting to get saved. 존리 시의원은 흥사단 본부가 위치한 LA시 팔지구 마키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사적지 지정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I just got off the phone with Councilman Marquise Harris Dawson, who is in full support of moving the motion, and I will be seconding that motion to move the process of naming this piece of property as a historical cultural monument. 한인 사회는 물론 LA시의 귀중한 역사 자산인 만큼 꼭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흥사단 단소구입 추진위원회도 오늘 해리스 도슨 시의원 측과 만나 사적지 지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역사문화 사적지 지정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그거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스페셜한 데지그네이션을 줍니다. 그런 걸 받으면 빌딩이나 그 땅을 함부로 아무리 오너라고 해도 고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건물을 소유한 개발사는 이미 판매 가격으로 시장 가격의 2배 이상인 6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한국 보건당국이 미주 한인들의 자가격리 면제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한인사회 여론입니다. 이재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한국을 방문했던 50대 김모 씨. 임종을 지킬 순 없었습니다.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윤리적인 면제 규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어머님이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지만 도착해서 2주 격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서는 오늘내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들은 직계 가족이 사망해도 2주간의 자가격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종은커녕 장례식 참석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는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본인 직계 가족이 뭐 아프셔서 위험하다든가 장례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도 못 가는 것도 있고 너무나 저 불편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미국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기록이 없다는 설명도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에는 백신 접종 기록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의 자가격리 면제를 외면하기 위한 억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핵 검사 때문에 병원에 잠깐 들렸었는데 그 이뮤니세이션 레코드를 뽑아줬는데 거기에 다 모더나 뭐 백신 맞은 게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가요. 위증을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그런 이뮤니세이션 받았다는 레코드만 있으면 이걸로 충분히 좀 프루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잘 들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자가격리 면제를 두고 벌이는 한미 간의 실무 협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이 석 달에서 넉 달 보름으로 연장됐습니다. 폐기 처분될 얀센 백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4.5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 냉장 보관 상태의 얀센 백신 상태를 조사한 결과 기존 유통기한 3개월을 넘겨 4.5개월까지 보관해도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2,100만의 분량이 생산됐는데 절반 정도인 1,100만의 분량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이면 수백만의 분량의 얀센 백신이 기존 유통기한 석 달을 넘기게 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If so, can we get them properly utilized, whether it's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or elsewhere? 특히 백신을 맞을 사람은 다 맞아 이제는 청소년 위주로 접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성인에게만 맞힐 수 있는 얀센 백신 재고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d the problem with that is some of our stores had it before. More stores got the Pfizer because they wanted to be able to accommodate the demand for those 12 to 17-year-olds. 주요 7개국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며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서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보다 또다시 9천 건 줄어든 37만 6천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회복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또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다음 주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입니다.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나 급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은 4월의 물가 상승률 4.2%보다도 높은 수치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이란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전년 대비 물가가 30%나 오른 중고차 시장을 비롯해 항공료, 식품, 원자재,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emand for travel and food, beverage services, etc. Whereas people are going out to restaurants and wanting to go back to a normal life and travel for the summer. 코로나로 봉쇄됐던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겪는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번번이 시장의 예측치를 넘어서는 데다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작됐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부의 자산 매입을 축소해 시중에 풀던 돈을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의 전 단계로 시행되면 주식시장이나 채권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여전히 기대치를 밑도는 등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란 분석도 있는 만큼 연준이 곧바로 금리 인상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
세입자들이 체납한 렌트비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카운티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아파트 소유주까지도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이 카운티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 체납 렌트를 전액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저소득 가구가 밀린 렌트 전액을 부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밀린 렌트를 100%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번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렌트 부채 구제 동의안은 렌트 부채 실태를 파악해 4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많은 저소득 세입자들이 태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세입자들이 내지 못해 부채로 쌓여있는 렌트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렌트 부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서부 지역 전체에서 대형 산불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대가뭄까지 겹치면서 소방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산불 시즌에 접어든 미 서부 지역. 더구나 최악의 가뭄 사태까지 겹치면서 산불 확산의 위험도 급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그리고 유타주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부근에서는 텔레그래프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현재까지 8만 5천 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전소시키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40% 정도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애리조나 주하원 의장 소유의 주택도 불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가주 유바 카운티에서는 지난 8일 인텐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공군기지에는 몇 시간 동안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유타주에서도 이번 주 들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꽃놀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출장 도우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대거 출장 도우미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방 영업, 출장 도우미 모두가 현재는 불법입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리 지역의 한 에어비앤비 건물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의 출입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소위 출장 도우미에 나선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노래방이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안 나오는데 손님들 집이나 아니면 걔네들 있는 그 술 먹는 장소로 다 걔네들 보내기 시작한 거야. 이들 출장 도우미들은 대부분 LA 지역 한인타운 기획사에 소속된 도우미들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노래방 도우미들이 대거 출장 도우미로 변모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먼 지역까지 출장을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많이 여자들 연락처를 많이 뿌려놨어. 부르는 사람은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지 일단 그거를 아는 사람만 2주를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화려한 게 문제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출장 도우미들은 성매매는 물론 마약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출장 도우미가 하는 게 뭐겠어. 그냥 뭐 성적인 거에 대한 저번에 우리가 자주 보는 뭐 그런 데 보면은 이들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한 노래방 도우미가 이제는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또다시 가솔린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됩니다. 현재보다 갤런당 0.6센트 더 오른 51.5센트까지 상승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솔린 가격이 이제는 갤런당 5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가솔린 가격에 포함된 수수료와 세금은 갤런당 모두 62센트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도쿄에서 전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직 보름이나 남은 전시회를 일본 우익들은 벌써부터 극렬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특별전인 표현의 부자유전. 위안부 소녀상 전시를 트집 잡은 일본 우익들의 테러 협박으로 전시는 사흘 만에 중단됐고 결국 폐회 직전 겨우 재개됐습니다. 당시 전시를 주최한 일본의 양심적 예술 활동가들은 이달 말 도쿄에서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부자유전 도쿄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한적한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다목적 시설입니다. 아직 전시회는 보름이나 남았지만 우익들의 방해와 협박이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제 오후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일본 우익 활동가가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도쿄 항의 방문 때도 방해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출동한 경찰의 임의 동행을 피하기 위해 사유지 침입이나 기물 파손은 교묘히 피했습니다. 이처럼 우익 세력의 조직적 방해와 협박이 이번에도 표면화되자 주최 측은 안전을 고려해 개최 장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전시 장소와 날짜는 다시 결정하겠다며 하지만 전시를 절대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攻撃する側にとってある種の成功体験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ここで私たちがまたその成功体験を一つ付け加えるようなことは避けたいという。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 대한체육회가 IOC 측에 보낸 항의 서한에 답이 왔습니다. 정치 선전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과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와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개입과 중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건 지난 1일입니다. 아흘에 만에 IOC가 공식 답변을 보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이 아닌 제임스 맥클리오드 IOC 올림픽 연대국장 명의로 작성된 편지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인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라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의 태도에 비춰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황희 문체부 장관 명의로 중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IOC 위원장에게 긴급 발송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IOC 위원장뿐만 아니라 IOC원들 그리고 외신들에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가해서 이걸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가능한 거는 다 해보는 거죠. 일본의 억지 주장에 IOC가 손을 놓고 있는 게 분명해진 이상 우리도 정부가 키를 잡고 민간과 함께 총력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만든 불법 행위는 국내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직 법원장까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국제법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오고 이틀 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이 글을 남겼습니다. 황 원장은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며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한 1심 논리를 꼬집은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어야 한다고 적진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의 한 판사는 국내법적 판단에 따라 따졌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본안 판단조차 할 수 없단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잘못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오늘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판결문에서 한강의 기적이나 한일 관계 악화, 국격과 국익의 치명적 손상 등 불필요한 표현을 넣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해운 대란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국가인 한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훈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충남 금산 공장 두 곳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국타이어 국내외 공장 생산량이 1억 개, 6조 5천억 원어치인데 이 중 40%를 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유는 수출할 배를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수출 물량이 80%를 차지하는데 이를 실어보낼 수 없게 되자 창고에 타이어가 쌓여갔고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어지면서 결국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선복 부족 이슈에 따른 생산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생산 조정은 6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한국타이어뿐 아니라 금호, 넥센타이어 등도 유럽과 미주, 중국 등 거의 전 노선에 걸쳐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까지 치솟고 있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의 수익성엔 치명타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4일 3,613.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타이어 협력업체들은 공장 재가동 때까지 납품 중단을 통보받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업체까지 줄줄이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세계 경기회복세로 인해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선박 부족과 해상 운임 고공행진은 3분기까지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올 들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수출이 해운 대란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까 수출 기업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철거 위기에 처한 흥사단 본부 건물을 지켜내자는 공감대, 좌니 시의원까지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신청서는 이미 접수됐다고 합니다. 흥사단 건물에 위치한 지역 시의원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여야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해 철거를 막은 뒤에 보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한인 사회가 힘을 모으면 하지 못할 일 결코 없을 겁니다. 이부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